자, 3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요거 푸른 거 현서 특이사항 있어? 여기 별로 안 어렵지? 다들 니네가 봐서 알겠지만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여기 동영상보는 순서도 여기 132페이지 여기 1, 2, 3, 4까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우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몇 페이지를 보느냐?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니네 이제 초딩 때 한번 배운단 말이야. 110페이지.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먹이그물이라고 해서 1차 소비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승민아 옛날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냐 안 나냐? 이게 초등학교 때 나와. 중학교 때는 안 나와. 이게 초등학교 때 나와. 애기 때, 니네 애기 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생산자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5차 소비자, 뭐 이거는 뭐 만들기 나름이지. 그래서 뭐 최종 소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이제 사람이 거의 끝판왕이지. 사람이 최종 소비자. 우리 다 먹잖아. 안 먹는 게 없잖아. 다 잡아 마음만 먹으면 공도 잡아먹겠지 뭐. 왜 우리는 총이 있잖아. 총으로 잡으면 되지. 말 안 들으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응? 그래서 먹이그물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먹이그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 에너지라는 게 소위 말하는 영양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산자가 최초 포도당을 만들었잖아. 그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얘네들은 남을 잡아먹지 않으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방법은 없고 영양분을 소비하는 것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구분이 되고 그래서 영양 단계는 상위 단계로 영양분이 전달된다. 최초 포도당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예를 들면 2차 소비자를 예를 들어볼게. 2차 소비자. 그럼 1차 소비자를 잡아먹었어. 그러면은 내가 활동하는데 기본적으로 쓰인단 말이야. 남는 건 어떻게 돼? 나 살찌는 데 쓰이지. 우리가 이제 살찐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나한테 저장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핵심적인 건 에너지량은 줄어들어. 전달되는 에너지량은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확대경이라고 해서 표 나와 있잖아. 요 관계를 보면 자 생산자가 있고 열이라고 써 있잖아 거기. 그게 뭐냐면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생산자가 포도당을 만들지만 또 자기가 자기 포도당을 써먹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남는 거 내 몸에 남는 거 저장된 거를 1차 소비자가 잡아먹었어. 그럼 1차 소비자가 잡아먹었으면 지금 활동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100을 먹었어. 그러면 100이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 100 중에 한 3, 40은 써. 그럼 실제로 내 몸뚱이에 남은 거는 한 5, 60, 70 이렇게 남았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내 위에 상위 소비자가 나를 또 잡아먹는 거지. 그럼 걔도 마찬가지로 또 50을 먹었어. 그러면 50이 다 내 몸뚱아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나 활동하는 게 한 20세였어. 그럼 남는 건 30만 내 몸에 저장된 거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든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중간에 분해자가 또 낑겨 있지. 그래서 분해자는 관계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랑 다 연결이 돼 있어. 쉽게 말하면 식물이 썩어 죽어도 분해자가 끼어들고 1차 소비자가 죽어도 분해자가 끼어들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해자는 분류를 하고 분해를 하고 다시 대기나 토양으로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지. 이걸 이제 보통 유기물이라 그래. 유기물. 우리가 보통 유기물, 무기물 이런 표현을 쓰거든. 유기물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썩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불러. 그리고 안 썩는 물질을 무기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또 이런 다른 표현으로 구분을 하면 이제 뭐를 연소시키잖아. 태워서 기체로 날아가고 이런 애들은 보통 유기물 계열이야. 대부분이 탄소야, 탄소. 예를 들면 종이를 우리가 태워. 그럼 연기 나고 타잖아. 그럼 재가 남지. 그러면 남은 재가 보통 무기물이라고 불러. 그럼 유기물 어떻게 돼?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통해서 탄소 성분 같은 게 날아가잖아. 그렇게 유기물, 무기물 정도를 구분하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네들은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야. 식물이 생물체가 죽으면 알다시피 곰팡이가 달려들어서 분해할 거 분해하고 나중에 썩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 흙 속에 묻히는 거지. 그치?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도 아주 긴 시간을 바라봤을 때 무슨 10년, 20년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무슨 100년, 1000년, 2000년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대기나 물 혹은 토양에 섞인 거를 다시 또 생산자가 흡수해서 다시 또 에너지를 만들고 얘네들을 합성해서 그거 또 1차 소비자가 잡아먹고 뭐 이제 이런 순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나와 있어요. 피라미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피라미드를 하면 보통 아래가 두툼하고 위로 갈수록 점점점 양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통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르지. 그래서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해서 에너지 총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체수, 쪽수 얘기하는 거예요. 쪽수. 그리고 세 번째는 생체량. 생체량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총 질량. 그러니까 에너지로 따져도 식물이 제일 많고 쪽수로 따져도 이 지구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물이 제일 많고 그램으로 따져도 전 지구에 있는 식물, 나무, 풀 다 합치면 질량도 얘네가 제일 많다. 그리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절대량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밑에 111페이지 큐 또 한번 풀어봅시다. 다 했지? 다 했지? 자, 111페이지까지 풀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 자, 다음 113페이지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막 되게 어렵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지식이었다면 여기는 뭔가 시스템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는 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혹은 생산자 얘네들의 관계에서 누가 늘어나면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먹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생산자 1차, 뭐 2차, 뭐 3차, 4차 이렇게 했을 때 이미의 요 위치를 n차 소비자라고 해보자. 그러면 갑자기 어떤 계기에 의해서 n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어. 그럼 이 동네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얘가 갑자기 많아지잖아. 그러면 여기를 n-1차 소비자라고 해볼게.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 얘 양이 어떻게 되거냐? 승윤아, 얘 어떻게 돼? 무조건 감소하지. 왜냐? 얘네들이 엄청 늘어나면 얘 엄청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갑자기 얘는 줄어들게 된다고. 얘가 갑자기 늘어났다 치면. 그러면 이제 여기 n 플러스 1차 소비자는 현수야 어떻게 돼? 왜 증가해? n차가 증가하니까 어. 그렇지. 얘네 입장에서는 n차가 증가하니까 자기가 또 잡아먹을 게 많아지잖아.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속이 되잖아. 이 생태계는 시간 지나면 멸종이 돼. 근데 이대로 놔두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멸종까지는 아닌데도 위험해지는 거야. 왜냐? 얘네들이 갑자기 양이 빵 줄어들어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 입장에서 얘네를 잡아먹었는데 얘네가 줄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네도 줄어들어. 왜? 지들끼리 또 경쟁을 할 거 아니야. 왜? 먹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얘네도 줄어들어. 또 얘네 줄어들면 도미노처럼 얘도 시간 지나면 줄어들어. 그래서 이 생태계는 처음에 이만하다고 치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조그만진다고. 모든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줄어들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 113, 그 다음에 114 두 페이지를 얼른 한 번만 읽어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읽고 나면 내가 한 번 더 설명 마무리할게. 자, 설명할게요. 첫 번째, 대표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야. 눈신 토끼가 있고, 우리가 흔히 시라소니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스라소니야. 이름도 되게 어렵지. 스라소니가 뭐냐면 약간 늑대 여우보다 조금, 뭐라고 할까, 약한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고양이과인데, 하여튼 어떻게 표현하기 좀 그러네. 하여튼 걔가 있는데, 자, 눈신 토끼가 스라소니를 잡아먹는 건 아니지. 당연히 스라소니가 눈신 토끼를 잡아먹겠지. 그래서 개체 변화를 어느 동네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토끼가 번식력이 엄청 뛰어나 얘들아. 새끼도 심심하면 한 번씩 나. 그냥 놔두면 내추럴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눈신 토끼가 증가를 했어. 그럼 눈신 토끼가 증가하면 나가. 눈신 토끼가 먼저 증가하면 한 템포 있다가 스라소니도 같이 증가해. 왜냐면 얘가 먼저 늘어나야지. 잡아먹히는 애가 먼저 늘어나야지. 그럼 좀 있으면 늘어나. 그럼 얘가 늘어나면 시간 지나면 얘도 또 줄어들어. 왜? 애들이 하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럼 얘가 줄어들면 좀 있으면 또 얘도 줄어들어. 그래서 눈신 토끼가 반응이 먼저고 그로 인해서 스라소니 개체수가 바뀐단 말이야.
그렇잖아. 먹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개체수가 바뀌는 거지. 야, 우리도 막 당장 주변에 농사도 안 짓고 갑자기 먹을 게 빵 줄어들어. 그럼 싸움 잘하는 놈들은 이것저것 다 뺏어먹어 살을 테고, 나처럼 뭐 약한 사람은 힘없는 우리 이현서 같은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금방 죽겠지 뭐. 강호동 같은 애들만 살아남겠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 생태계가 이런 걸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잖아. 다 죽여버리자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 우선 먹이 사슬이 복잡해야 된단 말이야. 자, 왼쪽에 되게 단순한 먹이 사슬이 있어. 몇 종 안 살아. 그러면 이런 동네에서 예를 들어볼게.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가 멸종을 했어. 어떤 사연에 의해서. 다 병 걸려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메뚜기 잡아먹던 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다행이야. 옥수수라도 잡아먹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메뚜기도 잡아먹고 옥수수도 잡아먹던 쥐가 그래도 메뚜기가 사라지면 시간 지나면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그런데 위에 뱀이나 매가 쥐를 막 잡아먹어. 그러다 보면 최악의 경우 어느 날 쥐가 멸종을 해버려. 그러면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되냐? 뱀이 멸종을 해. 왜? 뱀이 옥수수 못 먹으니까. 그럼 뱀이 멸종을 하잖아?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야, 나 먹을 거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 생태계는 옥수수 빼고 멸종하게 돼. 그럼 안 좋은 세상이 다 되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반면에 오른쪽 이렇게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처럼 이것저것 많어. 그러면 누구 한 종이 멸종을 해도 저거 없으면 나 저거 먹으면 되지. 이런 관점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야, 너 돼지고기가 좋아? 소고기가 좋아? 소고기가 더 좋아? 너는? 돼지요. 넌 돼지가 더 좋아? 삼겹살이 맛있어? 진짜?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 다르지. 근데 갑자기 돼지가 사라졌어. 그러면 소고기 먹으면 되고, 안 되면 양고기 먹으면 되고, 안 되면 닭고기라도 먹으면 되잖아. 그치? 생태계가 복잡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류가 온리 돼지밖에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돼지가 콜레라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럼 우리 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니면 저기 나가서 곰 잡아먹든가. 그치? 사람은 곰도 잡아먹을 거야, 분명히.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는 통조림을 만들어서라도 먹을, 아마 잡아먹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당연히 복잡한 생태계가 생태계 평형을 이루기 유리하다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자, 임의적으로 밑에 그래프 봐봐. 그 피라미드 봐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어찌어찌 해서 1차 소비자가 노랭이가 증가했어. 그러면 한시적으로는 2차 소비자도 증가하지만 밑에 생산자가 줄어들면서 이 생태계는 전부 다 감소하게 돼. 그래서 나 봐봐. 처음에는 이따시만한 사이즈의 피라미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가 이게 깨지면서 조그만 피라미드가 돼버려. 근데 여기서 이제 놔두면 어떻게 되냐? 놔두면 개체수는 무조건 생명체의 특성상 개체수는 무조건 증가하게 돼. 왜냐? 노멀한 상황이라면 잡혀먹고 늙어 죽는 것보다 새끼 낳는 게 무조건 빨라. 사람은 이제 인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그렇진 않지만 생명체는 뭐냐? 일반 나머지 동물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 지 새끼 낳고 싶으면 낳는 거고 기회되면 그냥 다 새끼 낳는 거고 이러잖아. 그래서 보통은 번식이 빠르단 말이야. 아무리 잡혀먹어도. 그래서 생태계가 이따시만 했던 안정적인 생태계가 특정해서 이렇게 깨졌어. 근데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은 걸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걸릴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복구는 된다. 무슨 운석 충돌하고 막 아까 전 세계적으로 화산 생기고 이런 특이해서 옛날에 우리 배웠던 막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복구는 된다. 다만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예시가 하나 있어. 뭐냐면은 카이바브 고원이라, 이게 아마 아프리카일 거야. 아프리카에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동네에 사슴이 있었어. 응? 근데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사슴, 늑대는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사슴을 좀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싶어서 늑대를 때려잡았단 말이야. 사냥하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예상대로 사슴이 늘어났네. 오케이, 역시 우리는 졸라 똑똑해. 뭐 이랬겠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슴 개체가 많아지니까 풀을 다 뜯어먹었어. 사슴은 초식 동물이잖아.
먹으니까 여기가 황폐해지는 거야. 거기까지는 못 바라봤던 거지, 사람들도.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껴서 늑대를 잡았더니 사슴이 늘어나서 좋다고 했더니 토양이, 그러니까 풀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간 지났더니 사슴도 같이 줄어들어서 이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이거야. 다 망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쓸데없이 인간이 껴들으면 이렇게 잘못되는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가 이게 리얼 실화란 말이야, 실화. 그래서 인간이 생태계에 함부로 껴들면 안 된다. 응?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 밑에 이제 환경변화와 생태계, 내가 언젠가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냐? 이 환경이 파괴되는 무조건 주된 원인은 인간이야. 인간만 없으면 이 생태계는 아주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아무리 곰새끼가 누구를 잡아먹고 해도 아까 말했던 번식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 봐봐. 무분별한 벌목, 인위적인 개발, 환경오염. 야, 동물들이 똥 싸가지고 환경오염 되면 얼마나 환경오염이 되겠냐. 인간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다 환경오염 되는 거지. 그 과도한 화석물. 이거 다 인간이야, 인간. 사실은 온리 인간이야. 야, 무슨 북극곰이 무슨 화석연료를 뭘 쓰겠어. 걔네들은 뭐 그런 거 건드리지도 않는데. 결론은 인간의 활동이 사실은 생태계 망가뜨리는 가장 주범이야, 주범. 그래서 인간만 잘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사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아질 때, 야, 우리 좀 절제 좀 하자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야. 자, 다 끝났어요. 보시다시피 이번 챕터는 크게 위기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115페이지 풀고, 그럼 또 과제가 한 챕터가 더 나오지. 116, 117, 118 페이지 과제 116에서 118까지. 자, 라스트 숙제. 오늘은 그래서 숙제가 두 섹션인데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115페이지 풀고 집에 가자. 그래서 여기 동영상 보는 준서도 지금 페이지 115페이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숙제하고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동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